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고 리뷰어 리베라스 X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1년 상반기 레고 스파이더맨 신제품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제품인 레고 76174 스파이더맨의 몬스터 트럭 대 미스테리오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총 439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정발 가격은 74,900원입니다. 제품 구성은 미니피규어 4개와 몬스터 트럭, 무장 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은 받고 있지 못한 제품이지만 미니피규어 구성과 일부 벌크가 아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이번 제품에 등장하는 미스테리오, 닥터 옥토퍼스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몬스터 트럭보단 미니피규어 때문에 산 것이 크긴 합니다. 자세한 건 이제 서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니피규어와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더맨입니다. 앞선 리뷰에서 몇 번 보여드렸지만 프린팅의 변화가 이루어진 피규어입니다.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의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고요. 팔 프린팅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중 컬러로 된 다리가 나오지 않아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들에선 꼭 이중 다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파이더 그웬입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캐릭터이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리지널 그웬 스테이시가 아닌 다른 차원에 있는 그웬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소니사의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영화로 이 캐릭터를 처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자체도 엄청 날렵하고 멋져서 스파이더맨 팬들에게 은근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사실 첫 스파이더 그웬 미니 피규어는 2019년에 처음 나오긴 했었지만 후드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좁은 형태의 후드로 바뀌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후드 버전이 스파이더 그웬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드를 쓴 상태에서도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있도록 머리 가동률이 더 높아지기도 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그웬 스파이더 피규어와 함께 보라색 스케이트보드도 함께 동봉되어 있고 투명색 거미줄 이펙트 파츠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악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니스터6의 멤버들 중 한 명인 미스테리오입니다. MCU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마 익숙하실 악당일 것입니다. 실제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실사화된 악당이기 때문이죠. 이번 제품에서 등장하는 건 코믹스 버전입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몇 가지가 추가되었는데요. 우선 미스테리오의 어항 투구가 불투명한 하늘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으로 이게 제일 미스테리오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고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발에는 레고 히든사이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형 발 받침 부품이 나오는데요. 원작 영화에서 근두운 마냥 타고 다니는 초록색 부분을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 스파이더맨 제품에서 스파이더맨이 들고 있던 파워 블래스트 부품에 초록색 클리어 버전이 들어있습니다. 저 부품 역시 옆으로 눌렀다가 놓으면 앞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미니 피규어인 닥터 옥토퍼스입니다. 2012년부터 다양한 버전의 닥터 옥토퍼스가 등장했었지만 제가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2의 알프레드 몰리나와 비슷한 느낌의 닥터 옥토퍼스가 리메이크 되어서 나오길 기다렸는데 이때까지 나온 건 다 너무 코믹한 느낌의 디자인이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닥터 옥토퍼스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피규어의 몸통과 머리 디자인이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4개의 기계팔 디자인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와주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피규어의 복장이 PS4 마블 스파이더맨에 등장했던 옥타비우스 박사의 복장과 비슷해서 뭔가 마음에 듭니다. 이번 닥터 옥토퍼스 등에는 아웃라이더 등 부품이 달려있어서 그것으로 4개의 기계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팔의 끝에는 4갈래로 벌어지는 멋진 집게가 달려있어서 더더욱 현실적인 닥터 옥토퍼스를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옥타비우스 박사의 손에는 그가 훔친 금, 보석 등이 쥐어져 있고 추가적인 금, 현금 등이 제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완전 튼튼하게 서있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 아래로 향하는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제품에 들어있는 벌크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테리오와 함께 들어있는 드론입니다. 일단 이 드론들의 생김새는 아무리 봐도 2019년에 개봉했었던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 등장하는 그 드론인 것 같습니다. 스타크 드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드론들하고 생김새가 워낙 비슷합니다. 실제로 영화상에서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초록색 이펙트와 함께 같이 나왔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스타크 Z에 들어있던 드론과 비교를 하자면 이거는 확실히 영화와 고증이 맞지 않습니다. 요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한 모습으로 나와줘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록색 스터드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집어준 것도 마음에 들고, 이 스티커 디테일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 스티커 붙이는 방향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앞에 이렇게 블래스터 부품과 이렇게 스터드 슈터 디테일도 꽤 괜찮은 것 같고, 이 스터드도 실제로 여기를 누르면 발사됩니다. 이렇게 또 멋있는 드론을 2대나 넣어주니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얘를 이렇게 바닥에 두면 이렇게 그냥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좀 거추장스러워서 저는 일부러 요 미니 피규어 받침대와 투명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이 받침대를 만들어줬으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파이더맨의 몬스터 트럭입니다. 이건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몬스터 트럭이라는 컨셉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뭐 어떤 지형이든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자동차가 설계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실제 박스아스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게 요 드론을 밟고 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요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레고 테크닉에서 써먹을 기믹을 여기다가 써먹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밟고 다녀도 얘가 이렇게 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타이어가 들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몬스터 트럭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얘를 또 넣어줘야 했을까 하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일단 그거에 관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위에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여기에 스파이더맨 미니 피규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맨을 앉혀서 이 안쪽에 있는 특정한 좌석에 이렇게 태울 수 있습니다. 태우고 이 트럭의 뚜껑을 닫아주시면 스파이더맨 탑승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기믹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이 서스펜션 말고도요. 이렇게 뒤쪽에 잘 보시면 여기서 일단 아쉬운 점을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트럭에서는 이 기믹 하나 때문에 이게 공간이 낭비가 됐어요. 이게 일단 어떤 기믹인지 알려드리자면, 요 옆에 있는 노란색 레버를 위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무슨 슈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그물 슈터 같은 건데, 이게 시티 시리즈에서 나온 거예요. 레고 시티 시리즈에서 자주 나온 건데, 요거를 뒤에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물이 발사됩니다. 저도 이 부품은 처음 보는데 이렇게 원형 그물 부품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발사를 해주면 되는데, 요 기믹이 뭐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뒤에 있는 공간이 죄다 이게 이 그물을 위한 공간으로밖에 안 사용돼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이렇게 뭐 스파이더맨 전용 무기 수납 공간 같은 걸 만들어줬으면 조금 더 약간 효율적으로 공간이 사용됐을 것 같은데, 여긴 이렇게 또 들어 올려봤자 죄다 그냥 이 그물 무기를 위한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스파이더맨 몬스터 트럭에 대해서는 호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뒤에는 이렇게 뭐 헤드라이트 이렇게 뭐 간단하게 디테일을 꾸며졌긴 하지만,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칭찬을 해줄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레버가 없고 한쪽에만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지만, 차량 밑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쪽에 잘 보시면 서스펜션이 저 고무 부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들렸다가도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구조는 참신했습니다. 제가 만들면서도 요렇게도 서스펜션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끼긴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더 수납 공간 같은 걸 좀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예 요 그물 기믹을 빼고 여기에 다른 스파이더맨들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고 76174 스파이더맨의 몬스터 트럭 대 미스테리오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레고사 스파이더맨 제품엔 스파이더맨의 무기를 내주지 말고 건물을 내주세요 제발. 뭐 데일리 뷰글 사라도 괜찮으니까. 미니피규어 구성은 너무 좋아요. 특히 전반적으로 잘 수정된 미니피규어들은 괜찮은데 제발 건물 같은 걸 좀 포함시켜주세요. 몬스터 트럭도 좋긴 한데 약간은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기믹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호의적일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무기 없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스파이더맨 실사화 영화에서만 봐도 오토바이나 트럭 없이도 잘 싸우잖아요. 대신에 같이 들어있는 무장 드론들은 마음에 듭니다. 레고사가 지난번 파프롬 홈 시리즈에서 정확하지 않은 드론 디자인을 내준 것에 대한 양심이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된 멋진 드론을 내준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제품을 만약에 59,900원으로 내줬다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뭐 스파이더맨 팬들에게는 나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라고 알려드리면서 길었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로 구매해서 진행한 리뷰였고요. 전 이만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